그러면 이제 한번 니네가 윈터 스쿨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내가 얘기를 해줄게. 니네가 윈터 스쿨 가는 애도 있고 지금 안 가는 애도 있고 가는데 중간에 이제 외출 써가지고 쌤 수업 들으러 오는 애도 있지만 윈터 스쿨이 단점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뭐 이거를 디스하려는 게 아니라 단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게 보완을 하려고 해야지를 생각을 하는 거랑 아니면 그냥 그 윈터 스쿨의 흐름에 니네를 그냥 맡기는 거랑은 사실 천지 차이라서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윈터 스쿨의 단점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원인은 뭐냐면 수업이 강제된다는 거에서 와. 수업이 강제돼. 수업이 강제된다는 뜻은 1, 2월에 니네가 새롭게 아예 새로운 선생님을 통해서 수학이라는 거를 새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뭐가 부족하냐면 수학을 따졌을 때 연계성이 부족해. 니네가 예를 들어 이때까지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래프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향이라던가 그걸 이때까지 배워왔던 방법이 있을 거고 뭐 나도 내 나름대로 그 교수법에 의해서 쭉 흐름대로 갔을 텐데 그게 단절돼서 새롭게 배워야 되는 게 너무나 크고 그거를 이제 새롭게 익히려고 하면은 더 크다는 얘기지. 더 힘들다는 얘기지 지금. 그게 어디에서 오냐면 이 단발성에서 오는데 단발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윈터스쿨은 1월, 2월 하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연계성이 떨어지는 거지. 나는 뭐 1월, 2월에 하는 이 수학 특강을 뭘 보고 생각을 하냐면 당연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이후의 과정까지도 머릿속에 그리면서 니네한테 커리큘럼을 짜고 성취도에 따라서 반을 따로 만들고 뭐 과제를 따로 부여하고 오답 관리를 한다고. 근데 윈터스쿨은 내 기준에서는 그냥 1월, 2월 예를 들면 5주야. 5주에 뭐 16회야. 16회차 안에 수학상을 끝내야 돼. 12회차야. 뭐 시간에 따라 다르다. 1시간 20분짜리 수업을 12번 해야 되는데 한 주에 뭐 3번씩 해가지고 뭐 첫째 주에는 다항식 단어 끝내야 되고 둘째 주에는 복수에서부터 2차 방정식까지 나가야 되고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끝내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있거든 선생님들은 그 윈터스쿨 강사들은 그러니까 5주치 6주치 안에 그걸 다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수업의 질이 어떻게 되겠어? 사실상 30명 40명 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말이 빠른 편인데도 거기에다가 1.75배속 1.5배속을 달아가지고 내가 수업을 쭉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본인의 뭐랑 상관없이 성취도에 상관없이 난이도랑 연관성이 너무 부족한 거지. 예를 들어 수학 3 같은 경우는 뭐부터 수업을 한다고? 곱셈 공식부터 수업을 한다고. 곱셈 공식부터 수업을 해요. 곱셈 공식. 그러니까 곱셈 공식 돼 있는 애들이 되게 많고 본인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가 학생들마다 다 다르고 그게 다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해야 할 게 다르다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해야 할 게 다른데 그러니까 그거를 3, 40명 뭐 모르겠어. 러셀은 몇 명이 한 반에 앉힐지는 모르겠는데 걔네들을 그냥 한 곳에 놓고 수업을 그냥 한 방으로 일괄적으로 다 때려버리니까 그게 이제 본인이 난이도에 따라서 맞춰줄 수가 없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윈터스쿨이라는 그 시스템이 가진 한계니까 거기에서 그럼 이렇게 되면은 뭐가 안 돼? 여기서 성취도의 뭐가 생겨? 구멍이 생겨. 성취도의 구멍이 생겨. 성취도에 구멍이 생기면은 등급이 안 나와. 근데 조금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윈터스쿨은 등급이랑 상관이 없어. 왜? 1월, 2월 동안에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정.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수학 3과 수학 4를 뗐습니다. 통합과학 수업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은 수학 1과 수학 2도 다 했고요. 확통 또는 선택 과목도 하나 들었습니다. 그게 보여진다. 뭐 이렇게 과목을 다 뗐다 안 뗐다가 중요한 거지. 사실상 그 뒤에 오는 등급과의 연계는 좀 떨어진다고 봐야지. 근데 사실상 니네는 이거 공부하는 이유는 전부 다 등급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큰 디메리트야. 그래서 성취도의 구멍이 안 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주 한 주 시험을 칠 텐데 수업을 한 번 안 따라가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너무 쉬워. 너무 쉽다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다거나 꼭 맞는 난이도인 그 수업은 아마 몇 명 안 될 거니까 굉장히 제한적일 거니까 성취도의 구멍이 안 나려면 본인이 그걸 메꿔야 돼.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뭐 인강을 듣든 아니면 질문을 많이 하든 그러니까 기타 다른 방법으로 메꿔야 되는데 보통 애들은 이제 갓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은 보니까 막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언니들 오빠들도 있고 막 어떻게 보면은 재수생 좀 일찍 출발하는 반도 있거든. 조기 선발반이라 그래서 1월부터 재수생 출발하는 반도 있는데 다 큰 언니 오빠들 나오고 막 하니까 고등학교 그러니까 1, 2 뭐 이런 애들은 사실 질문도 뭐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본인이 이걸 다 챙길 수가 없다고 스스로 챙길 수가 없다고
학원에서 주도적으로 챙기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다니는 일반적인 학원들은 각 반의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사실 한 명 한 명 그 담임쌤들이 알거나 원장쌤들이 다 알아서 어떻게든 얘를 왜 성적을 내야 되거든 무조건. 학원들은 사실상 이거라서 지금 1, 2월에 하는 게 뭐야? 나중에 4월 말 5월 초에 있을 중간고사를 어떻게 하면 잘 볼까? 얘를 등급을 어떻게 올려가지고 얘를 그러니까 전 과목까지도 한번 선순환할 수 있을까? 그건데 이제 거기서 오는 구멍. 그러면 이거를 안 하려면은 내 개인적으로는 뭐를 추천을 하냐면 이돌이라던가 이투스라던가 뭐 독공이라던가 뭐 다른 것도 있는 걸로 아는데 자세하게 잘 모르겠어 사실. 여기가 뭐야? 관리형 독서실이지. 관리형 독서실이지. 관리형 독서실이지. 이런 관리형 독서실을 다니면서 플러스 현재 하고 있는 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바를 나가는 걸 추천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윈터스쿨은 진짜 잘하는 애들은 윈터스쿨 안 한다니까. 왜? 이때까지 잘 해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더 잘 할 거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잘 하면은 잘 할 수 있는 게 분명한데 굳이 윈터스쿨 가서 다른 선생님 수업을 새롭게 막 들어야 되고 거기에 적응해야 되고 테스트 쳐야 돼? 아니라니까. 그래서 기존에 했던 애들은 뭐 이런 걸 안 다닐 수도 있어.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공부 습관이 안 잡힌 애들이 하는 건데 현재 했던 대로만 꾸준하게 잘 하면은 잘 할 거야. 그러니까 주차상위권은 윈터스쿨 할 이유가 없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다니면 뭐가 좋냐? 시간 관리라던가 시간 관리, 그다음 뭐 폰 격리, 폰과의 격리 뭐 등등 그런 윈터스쿨이 가지는 장점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지. 다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플러스 뭐가 가능해? 수업 기존에 들었던 수업의 연계성이라던가 성취도 판단이라던가 뒤에 그 내신 수업까지의 연결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가능한 거지. 단발적이지도 않고 학원 선생님들은 1, 2월 수업을 무조건 저기 5월 수업 그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뭐 그걸 목표로 삼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듣는 걸 난 추천을 하고 실제로도 뭐 니네가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잖아. 근데 요게 가지는 장점은 윈터스쿨이 가지는 장점을 그대로 다 가지고 가. 왜 아침부터 8시부터 뭐 이돌이라든 이런 데는 보니까 뭐 영어 단어도 시험 치고 폰도 낼 거고 여기다가 뭐 학습 관리도 해준다고. 학습 관리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되게 중요한데 학습 관리라고 해서 니네가 플래너를 짜잖아. 플래너를 쓰면은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얘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이제 관리를 해주니까 오히려 왜 여기서는 수업 안 하고 차라리 이런 거 신경 써준다니까. 이런 거 신경 쓰는 게 훨씬 낫다라는 주의지.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 개인적인 그거다. 아무튼 그럼 근데 여기 단점이 있어. 단점이 뭐야? 돈이 많이 들어. 돈이 좀 많이 들죠. 왜냐면 독서실비 또 따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특강비도 또 따로 내야 되니까. 근데 쌤은 사실상 이 돈이 그러니까 또 얘기 하나만 해줄게. 또 쌤 또 썰부자니까 얘기 하나만 해주면 쌤이 예전에 복싱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복싱의 관장님이 계셔. 관장님이 계신데 이 관장님 와이프도 복싱을 하셔. 와이프도 복싱을 하셨거든. 근데 그 밑에 자녀가 3명이 있었어. 자녀가 3명이 있었는데 어려. 초등학생 뭐 미취학 아동 이렇게 뭐 애기도 있고 이랬어. 근데 이제 복싱 관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는 애들 딸 3명인데 애기들을 공부를 안 시킬 거래. 야, 그 말을 듣는데 내가 겉으로 내색은 안 했지만 애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게 내가 사교육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근데 애들이 너무 불쌍한 게 왜냐면 얘네는 교육의 기회를 이미 박탈당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뭐 그냥 뭐 예체능이나 시키고 뭐 음악이나 시키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공부는 교과는 안 시킨다는데 그럼 대학 갈 기회 잃어버린 거 아니야? 그 애초에 박탈당한 거야. 누구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여기 앉아 있고 쌤 수업을 듣고 있고 이런 걸 듣는 것만으로도 니네는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 되게 행복한 지금 환경이라니까. 왜? 부모님이 그래도 교육에 신경을 써주시니까. 사실상 여기는 남구라서 그렇지 저기 뭐 동구나 다른 데만 가더라도 좀 덜한 아니면 울주군이나 저 공단 쪽이나 다른 쪽만 가더라도 좀 덜한 부모님들이 분명히 계시거든. 그러니까 니네는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무조건 뭐 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이거 돈이 많이 들긴 하지. 근데 얘가 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니네가 하는 교육 있잖아. 이게 나중 미래를 봤을 때는 최고의 가성비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거를 하려면 니네도 좀 도와줘야 돼. 어떻게 도와줘야 돼? 공부를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뭘 내야 돼? 성과를 내야 돼. 그거를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쌤이
돈 받고 일하는 거고 니네가 이런 거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면 안 되고 사실상 여력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맞아. 억지로 빚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시켜주신다고 하면은 그거를 돈 때문에 니네가 뭐 너무 비싸다 뭐 몇백만 원 들어가지고 안 한다라고 하기보다 대신에 이걸 함으로써 내가 이번엔 겨울방학 때는 미친 듯이 내가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때까지 못했다라면 역전을 해야지. 더 잘 나가야지. 잘했던 거를 쭉 유지를 해나가야지. 그래서 뭘로 내야지? 성적으로 내야지. 해서 성적표 보여주는 게 최고의 이제 그 보답이라니까. 근데 그거를 하려면 좀 독하게 해야 된다.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거든. 관성이라는 게 무시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니네 내려놓고 시키는 대로 주변에서 학원 선생님들이나 뭐 어디에서 시키는 것만 좀 꾸준하게 숙제 따박따박 하고 뭐 숙제 다 해가지고 이거 더 없어요 해야지 당연히 알겠지. 그게 최고의 뭐 이제 가성비니까 돈 신경 쓰지 말고 만약 할 수 있으면 이거 하는 게 좋다. 근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이것까지도 필요 없어 사실. 알겠지? 겨울방학 열심히 보내야 된다. 한번 열심히 한번 보내보자. 쌤은 하여튼 겨울이 제일 중요해. 겨울이 너무 중요하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